안녕하세요. 4개의 암을 극복하며 11년째 살고 있는 나목두기입니다. 오늘도 병상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기를 미리 좀 보니까 6월달 일기는 너무 힘든 이야기가 많이 쓰여 있어서 6월달 일기는 스킵하고 7월달 일기를 보겠습니다. 재발해서 수술과 항암을 3번째 하고 이제 CT를 찍었었는데 그 CT 결과 간 포면에 2cm 정도의 종양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모든 일을 접고 이제는 어디 요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기입니다. 2012년 7월 3일 화요일, 어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은 후 더 이상 집에서는 항암 관리가 안 되겠다며 남편이 암 전문 요양병원에 가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했다. 지인이 유방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관리를 하고 있기에 가끔씩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간 표면에 아직 2cm 종양이 남아있다는 이번 CT 검사 결과를 듣고 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던 모든 일을 이젠 정리하고 오로지 암 치료에 올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학교도 그 밖에 부수적인 일도 그만두었는데 어린이집까지 정리해버리면 갑자기 나에게 남은 삶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다가도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안 좋은 상황까지 가면 그때는 얼마나 후회를 할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서 당장이라도 어린이집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2012년 7월 9일 월요일, 어느 정도 항암의 통증이 가벼워져 오늘은 일찍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은 꼭 옆 어린이집의 원장님을 만나보려 한다.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근거리에서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사회복지사이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아들과 함께 원 운영을 하는데 아들을 독립시켜야겠다는 소리를 예전에 했었기에 오늘 만나서 우리 원을 부탁해 보려고 한다. 우리 어린이집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워낙 학부모들로부터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오후에 만나 나의 사정 이야기를 하니 흔쾌히 승낙을 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치료를 하란다. 일단 8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하고 7월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정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치료의 여정에 올인해야겠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아침 일찍 서둘러 병원에 왔다. 피검사 결과 이번에도 낙제점이다. 이번엔 호중구가 800m로 떨어졌다. 모든 음식 끓여 먹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전문 간호사가 이야기하며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를 한다고 했다.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켜고 아이요양병원을 검색해 보았다. 가평 내 산속에 있는 병원으로 깨끗하고 시설도 괜찮은 듯 했다. 여러 가지 면역치료 시스템도 있고 웃음치료, 음악치료, 한방, 침, 쑥뜸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요양병원에 가겠다고 말을 하니 딸들이 괜찮겠냐고 물어본다. 평소 주변과 잘 어울리기보다는 일에만 몰두하는 내성적인 나의 성격을 잘 아는지라 딸들이 걱정되나 보다.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어제 아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6시 아침 기도 시간이라고 옆 환자들이 일어나 준비하고 나간다. 이곳은 병원이지만 입원실이 가정집처럼 온돌로 되어 있다. 그리고 5층 병동은 황토방처럼 꾸며져 있어 암 전문 요양병원답게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다행히 같은 병실에 있는 환우들이 낯설어하는 나에게 매우 친절히 이것저것 이곳 생활에 대해 안내를 하면서 따뜻이 맞아줘서 쉽게 적응할 것 같다. 아침을 먹은 후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면역치료실 등을 안내해줘 같이 다니며 둘러보았다. 모두들 열심히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첫날이라서 쑥뜸과 다리 저림을 완화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하고 병실로 올라왔다. 어제 거의 잠을 못 잤기에 방 식구들이 없을 때 조용히 쉬고 싶었다. 단체 생활이라 병실은 저녁 10시 전에 소등을 하고 취침을 해야 하는데 평소 수면 습관이 저녁형이라서 조금 걱정이 된다. 2012년 7월 18일 수요일, 여전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새벽 2, 3시까지 깜깜한 밤에서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으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오늘은 아침 식사를 한 후 산으로 운동을 간다 해서 우리 방 유정씨를 따라 나섰다. 등산복과 운동화를 챙겨왔기에 준비하고 병원 뒷산 잣나무 숲길을 걸었다. 산책길 초입 잣나무 숲속에는 평상을 깔아 방충망을 해놓았는데 환자들이 그곳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며 책도 보고 낮잠도 자고 명상도 한다고 하였다. 산책을 하는데 잣나무 향내와 신선한 공기에 기분이 저절로 좋아진다. 산속에서 두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점심을 먹으니 밥맛도 좋고 식후에 스르르 잠이 왔다. 침대에서 1시간 정도 졸다가 오후에는 치료실에 가서 고압산소 치료, 모관운동, 붕어운동, 쑥뜸, 조격 등을 하고 병실에 올라왔다. 저녁 8시에는 통역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네, 그 당시에 그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이젠 집에서도 못 살고 요양병원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속상하고 또 서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그 장기 입원을 했을 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그런 걱정도 되고요. 저는 실손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 병원비를 모두 자비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요양병원의 그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정리하고 이제 목돈을 마련해 놓고 그 요양병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억소리가 그 나게 많은 돈을 쓰긴 했지만 이렇게 지금 살아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그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소박하게 살아나가니까 이 또한 어떤 그 잡념도 없어지고 생활이 단순해지면서 또 다른 그런 기쁨이 오더라고요. 암요양병원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 힐링센터처럼 자연치유와 함께 대체요법으로 그 암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물리적 환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대체요법은 물론이고 그 황토벽으로 된 온돌 병실이 있었고 또 마당 한쪽에는 그 황토 찜질방을 만들어서 오후가 되면 거기다 장작으로 직접 불을 떼서 환우들이 거기서 쉼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배려도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그 자연치유 프로그램으로 뭐 웃음치료, 또 음악치료, 풍욕, 조격, 파라핀 등 다양한 그 자연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또 환우들의 미용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마사지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환우들의 동아리 활동도 진행되고 있어서 환우들이 이제 시간들을 즐기면서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회상해 보면 같은 병을 투병하는 그 환우들의 애정을 참 많이 느끼면서 그 지냈던 그런 곳이네요. 그럼 오늘도 그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